혹시 윤 대통령 어떻게 지내는지 뭐 주변에서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? 예, 최근엔 술을 못 드십니다. 왜냐하면 마실 사람이 없어요. 같이. 최근에 그 지지자분들이 관저 앞에 막 모여들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왕래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술을 거의 못 드시고 있고 기는 여전히 안 죽어 있습니다. 여전히 큰 소리 치시고 특히 일부 친윤이라고 했던 분들이 좀 피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토로하고. 친윤도 피하고 있다고요? 좀 보자, 전화하고 그러면 전화 피하시는 분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저 찾아가는 분 5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 법조인들이 등을 많이 돌렸나 봐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변호인을 좀 떼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좀 많이 당하셔갖고 기분이 굉장히 상하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는 안 죽었고 본인은 반드시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 확신하고 계세요. 지금 남은 사람은 손에 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? 누가 엄밀히 남았습니까? 얘기하면 네. 친윤은 지금 없어요. 친윤이라는 건 없고 네.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만 있죠. 반대파 의원 중에 중진 몇 분만 이렇게 왕래를 좀 하시다가 최근에는 관저 앞에 지지자들 많이 있으면서 같이 술을 드실 분이 없어서 좀 굉장히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. 1월 1일 새해 첫날 저녁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이 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지지자들에게 결국에는 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나를 지켜달라라는 시그널일까요? 저는 좀 우려스러웠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었거든요, 그때. 근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은 지지자 뒤에 좀 숨으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임기 중에는 참모 뒤에 숨으셔가지고 또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앞서서 말한 대로 참모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 뒤에 숨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탄핵 반대, 탄핵 찬성 집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감정이 계속 격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대통령의 이 편지 하나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강할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과 책임감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런 편지 안 하셨던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. 그럼요. 이 편지 보낸 거는 심각한 실수입니다. 왜냐하면 내란 선동의 증거물이 될 수가 있어요.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편으로 또 이것이 혹여 탄핵 심판 과정에 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지금 가뜩이나 법기술, 법꾸라지 얘기를 받고 있는데 좀 보수가 지금 세상 말로 이제 몰락에 태클을 탔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. 지금 그런 상황에서 편지까지 보내서 오히려 그 지지자분들을 위로하고 자제시켜야 되는데 저거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아마 대통령께서 여전히 극우 유튜브라고 하죠.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해서 지금 그것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여론전에 돌입한 거 아닐까?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여론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. 이런 걸 해가지고. 편지에서 되게 문제적인 게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탄핵 반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. 그러니까 자기 한남동 앞에 와 있는 그 사람들만 국민이라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러니까 심지어 당도 아니다. 나는 마치 진짜 왕조시대 왕처럼 짐이 곧 국가고 국가와 인민만 있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론전에서 도움이 되겠냐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편을 한 발 한 발씩 늘려갈 생각이라도 해야지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당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. 그냥 내 앞에 와 있는, 내 앞에 모여 있는, 내 앞에 쬐끔 와 있는 요 사람들만 국민이고 나와 이 국민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.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
일부 조사긴 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올라갔다는 얘기에서 조금 힘을 받은 게 아닌가. 그거는 위기감 때문에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지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정도 아니고 추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그 극우 보수 유튜버들하고 통화도 하세요. 또 지금도요? 여사님도 통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. 예.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복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? 아 그럼요. 5대 3으로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세요. 5대 3이요? 그것도 구체적으로 5대3. 네. 5대 3이요?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나요? 예. 근데 저희가 딱 이렇게 펼쳐놓고 봐도 5대 3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아 대통령께서는 그 재판관 3명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.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올까요? 일단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고 네. 뭐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재판관들 이름이 거명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헌법재판소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편을 들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 또 법조인들이나 또 뭐 야당 의원들, 뭐 정성 의원 같은 그분은 절대로 그렇게 비합리적인, 비법률적인 판단을 낼 분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식 계산법이 있거든요. 엑스포스 때도 보면은 가가지고 보고서를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여기는 무조건 우리 찍는다며. 그러니까 최소 50개는 확보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계산법이 있거든요. 저는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일간지에서 항상 분석하는 기사를 보면요. 한 사람은 무조건이다. 그게 이제 그때 뭐 검사 출신의 박한철 소장이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뭐 그분은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하고 뭐 애국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판단해 줄 거다 이러면서 거기는 당연히 반대로 놓고 가는 기사들도 있었어요. 예. 만장일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희망 회로가 매번 나오지만은 쉽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이런 때 헌재는 반드시 만장일치를 냅니다. 그래야만 이게 유지가 된다. 그래야만 헌재 결정에 사람들이 납득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장일치를 내고 헌재 재판관님들도 공무원이잖아요. 지금 이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법적인 절차니 뭐니 막 이런 걸 다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면서 제거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탄핵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5대 3으로 기각되어서 자기가 컴백할 거다. 이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뭐 딱히 애매하잖아요. 그때 뭐 그게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같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놓고서 그걸로 탄핵을 인용해 버렸는데 지금은 헌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. 헌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하나 논리만으로도 완벽하게 탄핵은 할 수 있어요. 물론 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인용 가능성이 저 높다고 당연히 보는 게 맞겠죠. 왜냐하면 지금은 그 계엄 상황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거든요.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군인이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실제로 대치 국면까지 그걸 다 봤어요. 저도 봤고.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랑 비슷하게 둘만 견주어서 보면 위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훨씬 큰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여기다 기각을 한다? 그러면 그거대로 또 아마 문제가 될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이제 범야권이 제안했던 거는 그래 내란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내란 특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추천권이나 이런 것도 문제 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. 저는 내란 특검을 진행했으면 다 끝날 일이다. 근데 이런 특검 계속 특검만 하는 나라가 되니까. 왜냐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저도 공감하는 게 공수처가 하는 것도 애매하고 네. 검찰은 도저히 국민이 좀 용납 못할 테고 경찰이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경찰도 지금 경찰청장까지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으니 어디 갈 거냐 이 문제는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특검이 맞다 봤는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합의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.